네, 달달한 10분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달달한 포인트 어떤 포인트일지 확인하고 올게요. 자, 매파의 반격, 비중 축소 중인 펀드 매니저들이라는 주제 좀 가져와 주셨습니다. 국내 펀드 매니저도 포함인 걸까요? 일단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에서 비중을 축소 중이라는 건 현금을 계속 좀 확보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포착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전일 뉴욕 지수 상황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기분 좋게 시작을 했지만, 패드의 매파적인, 대표적인 매파위원이죠. 제임스 블러드가 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특별한 매크로 지표 발표는 없었던 가운데 블랙아웃을 앞두고 등판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패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의 뚜렷한 둔화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고, 그리고 제약적 금리 수준은 5.75%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했게 해서 실적 호조세로 꿈틀대는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이었죠. 지난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패드는 묵묵히 갈 길을 가겠다라는 이러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전 세계 총 6,400억 달러를 운용하는 249명의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안전자산인 채권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 비중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라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는 이러한 응답은 29%에 달했고요. 또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은 17개월 연속 5%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닷컴 버블 붕괴 시에 연속 32개월 기록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긴 기록이죠. 또한 펀드 매니저 63%가 글로벌 경기 악화를 이러한 예상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 지수 방어는 기관이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기관의 방관 속에 개인들만이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종목별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특정 섹터에 집중되지는 않는 다소 산만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도의 경우를 보신다면 에코프로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러한 2차전지 업종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차전지를 좀비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오늘도 좀비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세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KBG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EV 첨단 소재도 상한가에 안착하는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 도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자비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SM100셀, 그리고 또 하나기술, 그리고 광무, SC 엔지니어링, 애경 케미칼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로 보시면 또한 새롭게 2차전지 관련주로 편입된 이화전기 그룹주를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부도기로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보신다라면 이화산업을 먼저 보실 수가 있고요. 이화산업, 그리고 이화전기, 그리고 이트론, EID와 같은 이러한 종목이 모두 이화그룹주들 상한가에 안착한 흐름, 굉장히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죠. 그 외 전력설비 섹터에서 비트로시스, 그리고 일진전기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히토류 섹터에서는 세토피아와 또 유니온 머티리얼, 또 유니온과 같은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철금속 섹터도 보실 수가 있죠. 이구산업과 대창, 그리고 황금ST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2차전지 섹터가 오늘 워낙 강하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에 가려져서 테마가 강력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 전략 드려야 되겠죠. 자, 시장 대응 전략은 지수가 고점 부분에서 계속해서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앞서 시황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현재 안전자산의 채권 비중을 역대급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경기 전망과 부동산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죠. 하지만 불안한 지수와는 상관없이 종목별 장세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중소형 테마주에 집중하자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를 이제는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좀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거 7번의 금리 인상기의 데이터를 종합해 본다라면 금리가 동결되는 구간까지 이러한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금리가 완전히 인하돼서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되기 전까지는 중소형 테마주 위주의 단기 스윙 전략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안전자산을 역대급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증시에서 좀 고점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래도 갈 종목은 가고 있다. 중소형 위주의 테마, 단기적인 공략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후장에는 그러면 어떤 섹터 공략해 볼까요?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기후테크 관련주입니다. 기후와 관련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한창 ESG 바람이 불던 때를 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한창 붐인 것도 결국은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함인 거잖아요. 기후테크라는 거 지금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습니까? 네, 지난 7일이죠. 대통령 직속에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테크 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별도위원회인 기후테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는 탄소 중립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기후테크 산업이 국내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후테크라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에 기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혁신 기술을 말하는 것이죠. 기후테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죠. 국내 많은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또 블룸버그에 의하면 2021년 기후테크 투자금이 총 530억 달러로 2016년에 66억 달러였습니다. 여기에 비한다면 한 8배 정도 성장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자, 또한 오늘 10일부터죠. 유럽연합으로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이런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게 된다라면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이들 제품에 대해서 이른바 탄소 국경세가 부과되기 시작하고 또 한국의 수출 기업들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8일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 법안 투표가 가결됐고요. 그리고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와 같은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이러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또 우리 앞에 현실로 닥칠 탄소 중립 의무와 관련해서 기후테크 관련주들 봐야 되겠죠. 지금 시점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후테크 관련주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기후테크가 뭐지? 하고 굉장히 생소한 그런 표현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뭐 탄소 중립이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지 기후 변화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한 그 기술의 집약체라고 좀 보면 될까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가장 유명하게 보시는 종목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캠트로스를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자, 캠트로스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 확대 수혜가 나오면서 또 LFP 배터리 관련주로 최근에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올해는 화학 제품 제조업으로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라든지 반도체 공정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OLED 소재, 상당히 이런 분야에서 고분자 접착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이산화탄소를 에틸렌 카보네이트로 전환하는 기술인 CCU를 개발하고 있어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 테마에 또 편입이 되어 있기도 하죠. 지난 환경부에서 탄소 배출권 제도 개선 협의체를 신설한다는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되었을 때도 동사의 주가가 움직인 그러한 이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오늘 양봉을 그려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시세는 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추세적인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 최근에 고점 부근이죠. 14,000원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10,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기후테크 관련주 캠트로스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최근 고점이 14,000원까지 설정을 해주셨고요.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AS 바로 넘어가 볼게요. 3월 말에 주신 로봇 관련주 현대무벡스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 다시 이제 로봇주에 매개가 잡힐 수 있는 걸까요? 위원님, 현대무벡스 대응 방법 설명해 주시죠. 네, 현대무벡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가에 안착해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강한 시세를 주면서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제가 항상 드린 종목들은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죠. 자, 동사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랑 SK온 설비투자 관련 이슈로 충분히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시세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특히 SK온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조로 투자 금액을 늘렸죠. 업계 최대 규모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 상한가 이후에 내일 갭을 띄운다라면 추가적으로 갭 띄우고 시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수익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본방송 보시면서 현대무벡스로 상한가까지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무벡스 알아봤습니다. 대명에너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1월부터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희가 39%라는 수익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길게 봐도 괜찮을까요, 위원님?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IRA 최대 수혜는 신재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굉장히 시세를 줬던 종목이긴 하지만 또 지금 현재도 목표가는 돌파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시세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항상 제가 목표가를 26,000원 설정해드렸는데요. 차트 보시면요. 지금 이 자리죠. 항상 저항이었던 자리를 목표가를 설정해드리고 이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다시 재매수 관점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명에너지 재매수 관점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YG플러스 볼게요. 최근에 엔터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YG플러스가 최고가 기준 24% 수익 달성하고 지금은 약간 조정받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항상 주가는 이슈에 의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하죠. 최근에 블랙핑크가 북미 스타디움 공연을 대폭 확대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올해 8월이 계약 만료인데 8월 말까지 월드투어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계약 연장이라는 얘기죠. 그동안 블랙핑크 재계약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다른 엔터주들에 비해서 동종목은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 조정을 준다라면 재매수 관점으로 다시 접근해도 좋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G플러스도 재매수 관점으로 오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께서 장중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신데 장 마감까지 함께해 주신다고 해요. 어떤 말씀 담아주고 계세요? 네, 우리 5월이 되면 어린이날이다, 어버이날이다 행사 굉장히 많죠. 사실 머니가 필요한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수익을 더 크게 내야 될 시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장중 공개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종가 베팅 그리고 중간에 또 매수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것도 함께 하려고 하니까요. 많이들 놀러 오셔서 또 5월을 대비한 양봉 계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5월을 대비하는 수익 내는 전략 이달의 위원님과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